자, 이렇게 7월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닥 시장이 원체 강하죠? 자, 코닥 시장의 일봉 차트인데,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는 다 뚫어놨고요. 벌써 언제 뚫었냐면, 이때 6월 30일, 6월달 말일날 뚫었고요. 그때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 주봉의 첫 시작인데, 역시 5선 위에서 깔끔하게 출발함으로써 굉장히 강한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장인데도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역시 흐름이 강한 시장이고요. 코스피 지수 0.35% 올랐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5개월선 위에서 추세가 엄청 강하죠. 이때 작년 3월달을 기준으로 거의 90도 각도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이렇게 우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추세 후 상향의 모습에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5일선, 11선, 21선 여기 이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큰 상관없죠. 오늘 또 5일선 회복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코닥 시장이 너무 강하죠. 코닥 시장에 보시면 일봉에서 개불대어 정도 올라갈 정도로 이제 한 6거래 정도 올라와서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추세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홀로 매도하였습니다. 코닥 시장도 보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강했죠. 코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해서 상당히 코스피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자, 오늘 특징주 몇 개를 살펴볼 건데, 이렇게 특징주를 꼭 살펴보는 이유는 물론 개별적인 이슈로다가 이제 그 종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황 정리를 하는 이유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찾고자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황 정리는 꼭 필요한 거고요. 오늘 보면 이 한국 BNC 이게 상한가를 갔죠.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대만 FDA 긴급 승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치료제가 경구용 치료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사실 주사보다도 치료제가 그렇게 가는 게 또 맞고, 지금 타미플루 같이 이렇게 먹는 치료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먹는 경구용 치료제로다 가는 이런 이제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BNC가 상한가를 갔고요. 월봉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높죠. 물론 예전 고점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예전 고점이 9,880원, 이 자리만 이탈하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일봉에서 너무 이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한 6%대 하루 쉬었다 다시 올라간 거죠. 쫓아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종목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경구용 치료제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에 조금 관심 갖고 보는 게 좀 좋죠. 자,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진맥트리스가 네오플렉스 키트 식약처의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된, 자, 인도발이죠. 델타 및 데타 플러스 바이러스를 필요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 모든 이 변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매트릭스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진매트릭스의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죠. 물론 이제 예전만큼은 낮지도 않지만, 한참 막 이 진매트릭스가 올라갈 때,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 35,0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선을 깨면서 그냥 쭉 밀렸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나가고 있는데, 역시 다시 돌아나갈 때도 5개월선 회복이 중요한데 저번 달에 21선과 5개월선 회복해주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자리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렇게 20년도 12월 달에 형성된 28,000원대 이 가격대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가격대만 잘 뚫어주면 주식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뚫어주는 게 중요하죠.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줬고, 주식은 항상 5주선 회복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면 우리 추세 우상향할 거야 이런 기조가 되기 때문에 5주선 회복해줄 때 좀 사면 그래도 추세를 유지해서 주식을 먹을 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뭐 대량거래 터졌죠.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눌림목을 주거나 5일선 11선 근처에 사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18% 정도 올라간 종목이니까 좀 부담이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mRNA 관련주죠. 보시게 되면 저 mRNA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특히 서린바이오, 제가 이제 새벽 영상에서 서린바이오 아미노로직스 한미사이언스를 말씀드렸어요. 당일 새벽에 항상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새벽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이렇게 보면,
자, 아미노로직스, 서린바이오, 한미사이언스 세 개가 있습니다. 다 급등했죠. 물론 아미노로직스가 제일 약했고요. 아미노로직스가 장중에는 이렇게 보시면 5%대라고 서린바이오는 25%대 갔다 오고 한미사이언스도 막판 힘을 좀 내서 12%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시간에 조금 이제 밀렸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3.9% 밀렸고 서린바이오도 한 6%대 다시 밀렸습니다. 아미노로직스도 조금 밀렸는데 아무래도 이 아까 정부발 이 mRNA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뭔 기사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부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10억 회분 생산 협의설에 자 사실무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좀 밀렸어요. 물론 오늘 이 상황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쨌거나 시간에 밀렸기 때문에 내일 반응을 좀 봐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RNA 관련해서 컨소시엄도 구성되고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살짝 이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꽤 급등을 해서 수익을 이제 보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추세들은 다 유지가 돼 있어요. 한미사이언스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잘 유지돼 있고 아직 예전 이제 목표가까지 이제 갈 판인데 여기 21년도 1월 달에 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전고점 맞고 떨어진 거고. 자, 아미노로직스도 사실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주봉에서도 깔끔하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역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서린바이오는 제가 유일하게 월봉에서 이전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뚫었는데 뚫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자, 오늘 저런 이제 시간 외에 저런 기사와 함께 조금 6%대 꽤 크게 급락한 거죠. 시간의 한가가 10%인 거 감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은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정이 들어와도 전체적인 추세나 큰 흐름에서는 기조가 안 변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mRNA 관련해서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큰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순간 잠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아마 이 아미노로직스가 서린바이오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그 추천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아미노로직스나 서린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크게 급등도 했고 어쨌거나 이 정부의 이 소비 사실 부근이라는 기사가 약간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이 강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자 한국형 KPS 합당계절 가면서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강하게 반응을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이낙연 이제 그 대권 주자 그 이제 이 그 항공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낙연 관련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계 1위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업체가 인텔리안 테크죠. 자,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한국형 위성 함포 시스템 KPS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이제 우리 항공우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이렇게 보면 자 인텔리안 테크가 14%대 한국항공우주가 2%대 세트라가 AP 성할것이 우주항공 관련도 6%대까지 올라갔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넥슨 캔코아로스페이스 다 올라갔죠. 자 얼마 전에 이 항공기 관련주에서 LIG넥슨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꾸준히 관심 가져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특히 이제 LIG넥슨이나 이 캔코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2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2만 원대인데 지금 다 와가죠. 그게 이제 무섭죠. 조금 월봉에서 높으면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물론 주봉에서 이 5주선의 추세를 잘 유지하죠. 이 추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21년도 5월 달부터 추세가 잘 유지되고 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 우리 추세를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빵 때렸죠. 물론 저번에 LIG넥슨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벽 영상에서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자, LIG넥슨 같은 경우에 월봉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60개월선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 이렇게 비싼 건 아니죠. 자, 월봉에서 위치가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닌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순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 역시 추세를 확증짓는 5선위에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요렇게 이제 거래량이 툭 터지면서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LIG넥슨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5일선에 21선 또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죠. 자, 잘 유지되다가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세 달간 쉬었습니다. 세 달간 옆으로 가면서 박스권에 있는 거를 이렇게 5월달에 탈출하고 6월달에 조정, 7월달, 2월달에 달려나가고 있는데 크게 올라가면 이렇게 예전 고점과 변곡점인 58,000원 여기까지 보이는 게 사실이죠. 조금 이 항공기 부품들이라든가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조금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 세트레가이를 보면 사실 세트레가이 같은 친구가 조금 월봉에서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조금 밀려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역시 5개월선 회복해줄 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다행이라 돌아나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자 이렇게 옆으로 가다 5선 회복시켜줬습니다. 20선까지 회복해줬기 때문에 순간 한두 번 급등할 수 있고 일봉에서도 좋은 자리 잘 지켜줬어요. 자 AP성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체 효과를 찍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항공주라든가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KPS 사업을 좀 땡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KPS 사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8개 이상을 쏘아 올려서 이제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서 미국의 위성 안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자 이낙연 후보가 이 KPS 사업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주항공주 움직인 건데 역시 너무 높은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도 말고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월봉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라 꾸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항공우주 사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좀 난리죠. 자, 베조스가 누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우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항공우주 사업도 이제 텔레비 같은 데 가끔 나오고, 캠코아에서 에피선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실 지금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조금 이슈는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게임주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M게임이 이 중국의 실적 호조 소식이 있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M게임이 오늘 17%대 급등했습니다. 사실 M게임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을 있었는데 다 뚫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상대 최고 고점이 13,900원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도 더 높죠. 죄송합니다. 여기 18,000원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가격이 11,000원대죠. 저기를 향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009년도 7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 가격이 12,000원대예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얼마 찍었냐면 이렇게 12,450원대 딱 저기 맞고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저 자리 뚫어주고 다시 돌아 나가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일단 일봉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 너무 초코차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사상 최고가는 아니죠.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다 높지만 상장했을 때 18,000원까지 갔으니까 추가로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저까지 갈 수 있고 일단은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5일선 오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월봉에서 사실 때는 이런데 중간쯤에 사실 때는 이 단기 단타 이런 게 중간쯤 살 때는 스윙이 맞고 밑에 살 때는 장기 투자 이런 게 맞지만 월봉 높을 때는 아무래도 좀 짧게 끊고 오는 게 맞아요. 이게 4,000원, 5,000원일 때 사서 만원일 때 파는 게 맞는 거지 만원일 때 사서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됩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왔죠.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대단하죠. 어제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상한가 붙였다 올라갔는데 오늘도 크게 이제 올라갔다 왔습니다. 16%대 이제 긴 꼬리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상장했을 때 고점 근처까지 갔다 온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부분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 조정받았다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개인, 투신, 금융투자 이렇게 좀 많이 던졌습니다. 사모펀드 기버. 연기금도 꾸준히 사죠.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상한가 시연하고 오늘도 16% 벌써 여기서만 해도 50% 이상 40%, 46%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5일선이나 이런 거 찍고 나갈 때 이럴 때 사시는 게 좋아요. 너무 5일선하고 거리가 있다 보면 조정받을 때 5일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손실폭이 있으니까 너무 멀지 않은 그 선에서 자 매수하시는 게
조금 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이 강했듯이 게임주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에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 관련주들은 게임 관련 시장은 더 커지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메타버스 시장들 중에서 덱스터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추세를 위해서 올라간 종목이죠. 5개월선이 저번 달에 60개를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이번 달에 5개월선 살짝 찍고 돌아나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변곡점 매물대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18년도 5월 달에 생긴 자 9,800원대인데 사실 이 친구의 매수 타점은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 5개월선 근처에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따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오늘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졌죠. 자,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13%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오늘 좀 들어가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시간에 보시면 그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상한가를 간 건 아니지만 자, 요렇게 4.4%대 올랐습니다. 오늘 추세가 너무 좋고 4.4%대 시간에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챙겨봤는데 자, 덱스터가 넷플릭스와 제작 장기 계약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약 내용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이제 DI 이 등재 후반 공정이 제작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계약 기간이 5일부터 2023년도 7월 4일까지라고 그래요. 이런 이제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도 올랐고 사실 넷플릭스와 저런 계약권이 약간 호재가 돼서 내일 만약에 뭐 상한가로 바로 날아간다거나 너무 높이 떠서 출발하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좋고 내일 단기 단타 스킬이 빠르신 분들 중에 한해서 그냥 너무 올라가지 말고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제 9시쯤에 올라갔다 그래도 한번 밀렸다 가기 때문에 눌림목 이런 데서 사서 잠깐 단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월봉에서 낮은 위치라 사실은 너무 높게 뜨지만 않으면 약간은 중장기로도 스윙으로도 좋아 보이는데 내일 저런 호재와 함께 너무 높게 떠서 출발한다면 사실 별로 먹을 게 없죠. 이 친구 예전 고점이 12,000원대고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상한가가 넘죠. 그러고 더 크게 보이면 예전 고점이 16,000원대까지 보이는데 일단 가깝게는 12,000원까지 목표가가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는 내일 상당히 좋아 보여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오늘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YGM 게임주도 게임 관련주인데 사실 이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이 폴어비스도 보면 중국의 이 판호 이게 이제 되면서 허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데 YJ 게임즈 같은 게임 업체들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N게임이 저렇게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을 확률이 큰데 추세가 잘 유지돼 있다는 거는 그걸 반증하죠. 이 항상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이렇게 뉴스가 뜨는 건 전부 다 잘 늦죠. 항상 주식 올라간다면 뜨니까. 근데 이렇게 뜨기 전에 이 주식의 차트의 추세를 잘 보면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돼 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후선이 쫙 띄워놓고 예전에 매물대까지 완벽히 돌파해냈기 때문에 YJN 게임즈 같은 것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물론 이제 5%또 올라가고 자, 일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돼 있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너무 쫓아가 사기보다는 이렇게 하루 이틀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떨어지면서 5일선을 잘 지켜줬다? 그럼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YJ 게임즈도 조금 이제 이 관심 종목에서 당일날 내일 같은 날 새벽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생각인데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서 꼭 제가 말씀드린 게임주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 구독자님들이 잘 아는 게임주가 있다면 한두 번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또 하나 한컴 NDS라는 종목이 급등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어제 시간에 이제 상한가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냥 갭을 띄워서 시가 자체가 14%였죠. 상한가 갖다 풀렸는데 자, 어쨌거나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다 잡아먹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순간 5개선 찍고 이렇게 급하게 날아갈 줄 몰랐는데 어쨌거나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월봉에서도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으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어요. 강하죠. 자, 근데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꼬리가 달려서 내일 같은 날 또 날아가느라면 잡을 방법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눌림목을 준다면 이렇게 갭을 메꾸러 온다거나 5일선이 따라 올라가서 5일선 근처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스럽게 돌아가거나 또는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쫓아가서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 맨 처음 여기 고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18년도 1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23,800원인데 오늘 상한가 가격이 23,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바로 이제 내일 같은 날 날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자, 그렇지 않고 며칠 쉬었다가 눌림목을 주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자, 젠백스링크 같은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자,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잘 유지되어 있고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5개월선의 가격이 1750원대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고 자, 주봉에서는 일단 쫓고 5선을 깨놨어요. 5선을 깨놓으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주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5선을 깼다 그래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진 않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을 때 비로소 우하향으로 무너지지만 주봉에서 5선을 깨면 추세가 깨지긴 해도 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친구가 다시 조정 끝난 후에 5선을 다시 돌파하고 나갈 때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급등했었죠. 자,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놓은 대량 거래가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6월 10일이죠. 자,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7월 10일이나 7월 10 며칠 중간쯤이 되면 아마 이 정도 수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21선에 올려놓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51선, 21선 돌파 안착할 때 다시 매수. 그럼 주봉에서 5선을 돌파해서 나가는 결과가 되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서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아직은 낮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60개월 선까지만 가도 가격 2,500원대 상한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젠백스 링크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이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보면, 해운주죠. 해운주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계속 끝까지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멈출만도 한데, 불안불안하죠. 자, 해운주를 보면, HMM이 너무 강하죠. HMM 보면 월봉 차트인데 엄청 강해요. 자, 단 한 달도 5개월선을 깨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번 달도 5개월선 가격이 41,000원대인데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다시 돌아나가는 5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하면 좀 더 강한 모습 보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작년 3월달 2,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48,000원이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건데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의 가격이 4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48,000원 일단은 4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다행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좀 뚫고 가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이 49,000원쯤 돼 이 자리를 뚫어주면 추가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